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3일입니다. 화요일. 푹푹 찌는 더위가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입추가 좀 지나면 수그러들길 기원해 봅니다. 정말 더운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꿉꿉한 날씨, 정말 참을 수 없이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외국인이 간만에 시장을 샀는데,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다기보단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찍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기관 쪽에서 매니저분들이나 좀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도 그렇게 비슷한 느낌을 지우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등 시장을 샀어요. 시장. 보통 시장을 샀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린 바스켓으로 시장을 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1위, 2위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종목을 7천억 넘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장중에 변동성이 꽤 있었고 또 오늘은 뭐 중국에서 사교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게임, 그쵸?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영일보에서 정말 좀 심각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뭐 텐센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막 장중 1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뭐 펄어비스, 코스닥 시가총액 2, 3위를 했던 기업들이 폭락을 하고 같이 연관을 맞았었는데 오늘 반도체가 좀 살아나는 대형주가 살아나면서 중소형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온기를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금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게 시장이 진짜 대형주가 살아나면 또 중소형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아니었나 생각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시장을 좀 점검해 보고요. 오늘은 제가 계속 뭐 강조드리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그쵸? 도시명 항공이라고 뭐 표현을 하죠.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종목을 픽픽픽 종목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에 뭐 대략 말씀은 드렸었는데 후보군에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이 1700주라는 거는요. 그죠? 메타버스 시장이냐?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2030년에 뭐 이 정도 시장 될 거다는데 요건 뭐 좀 늦게 2040년. 그래도 지금 앞으로 항류 20년이거든요. 20년. 그리고 1700주면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14포인트는 어쨌든 올랐어요. 장중 뭐 이렇게 음전환도 했었는데 결국엔 종가가 마감을 했고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그죠? 이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향 이 전체 매핑을 보면은 이쪽이 확실하게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오히려 이 원자재 시클리컬 이런 쪽 많이 빠졌고요. 기계 쪽도 그렇고 그쵸? 운수장비나 의약품 이쪽도 시가총액 큰 뭐 자동차 업종 의약품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크다 보니까 이런 쪽 금융업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플러스로 전환을 못했는데 거래대금이 양시장 12조, 11조 거래대금이 여전히 좀 부진한 것 같고요. 이 영향은 이번 주에 IPO가 6개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약이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름 휴가 뭐 피크 시즌이죠.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거래소를 6천억이나 샀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기관에 팔았고 개인만 샀고요. 선물을 어제 이어서 무려 1.5조, 그죠? 1조 5천 계약을 사들였었는데 미결제가 안 내렸거든요. 미결제 그거는 그동안 매도 쳐놨던 거를 한매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중국발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불안하게 해석을 안 하는 거일까요? 하여튼 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제약업종이 당연히 올랐고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코스닥도 시가총액 큰 위주. 근데 이게 제조업종 여기에도 뭐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쪽 통하고요. 그렇죠? 게임, 인터넷, 그죠? 디지털 컨텐츠가 무려 3.71%가 빠졌는데 이쪽이 게임 관련주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미국이 밤사이 구매자 ISM 제조업 지표죠. 제조업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경기 둔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 최근에 뭐 델타 변이 그쵸? 이쪽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근데 긴축은 해야 된다. 이런 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나오면서 미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죠? 8월달에 이번에 AI 데이를 발표할 텐데 19일인가요? 이것 때문인지 이번에 실적 때문인지 계속 테슬라는 상당히 강하게 700불대 거의 중반까지 올랐어요. 얼마 전에 600불대 뭐 이제 사볼만 하다 이렇게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 벌써 한 730분인가요? 이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아시아 증시는 중국 오늘도 좀 아까 말씀드린 그쵸 여기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논평을 간영일보에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게 그러면은 스마트폰 뭐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제가 거의 취업하고 나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결국 게임의 근본 원인이 되겠죠. 뭐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이런 것들마저도 뭐 시간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역시 공산당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에 대한 문제도 그죠 걸렸는데 이제는 게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방을 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에 그래서 변동성 확대, 요새 중국 시장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오늘 다행인 거는 환율을 제가 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밑에서 조금 끝났어요. 장중에는 좀 1153원 4원 갔다가 어쨌든 이렇게 끝났고요. 실적이 호조되고 있는 미국의 장비주들, 전 세계 반도체 장비주 중에 90%가 미국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미증시 혼조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게 마감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요, 그쵸? 5년치 이게 차트인데요, 그쵸? 2017년부터 가져와 봤는데 뭐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조금 급락을 했다가 그쵸? 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우상향 상당히 좋은 모습, 밤사이에도 0.6% 또 상승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왜 이래?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는 왜 이래? 이게 결국 시간 차 뭐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 고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먼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저는 항상 말씀드린 이 대형주보단 중소형 소부장, 특히 소재가 제일 1순위고 장비 이런 쪽 뭐 거기에 핸드셋까지 이렇게 좀 노려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텐센트 얘기인데요. 뭐 이게 블룸버그 뉴스, 그렇죠? 탑뉴스. 네, 뭐 다이브 뛰어내렸다. 애프터 차이니즈 비디오 브랜드 온라인 게임스 스피리추얼 오피엄. 결국 이게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썼고 전자 마약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전 세계 게임죠. 오늘 일본의 넥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펄어비스처럼 과연 이게 맞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기를 하면 공산당이라서 그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측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급락은 했지만 이런 그죠? 테크 기업들 중국에 정말로 고성장을 했거든요. 얘네도 이 기업들을 단순하게 죽일 수 있을까? 죽인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업들이 정부랑 어느 정도 선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을 살 기회가 아닌가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정책적인 이슈로
단기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온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가장 핫한 핵심 종목은 제가 뭐 세트랙 아이를 추천드린 적도 있는데, 세트랙 아이는 인공위성만 좀 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에어 모빌리티는 이 하나 에어 스페이스, 그쵸? 하나 그룹의 자회사고요. 요게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어죠. 3파전으로 가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그룹이, 그쵸? 지금 도전하고 있고, 하나그룹, 양대 산맥으로 갈 텐데, 결국 저는 하나그룹이 결국 체질적인 변화를 하면서 결국 이쪽 시장에 대해서 장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차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하나그룹이 뭐 방산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정말 벌려놓은 게 많았었잖아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근데 이쪽으로 결국 신사업 이쪽에 대해서 혁신을 거는 그런 분야에 여기에 사를 걸면서 회사 기업 자체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카이 한국 항공우주도 있는데, 이거는 뭐 민영이긴 하지만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항공우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그룹 두 개랑 항공우주, 이게 플라잉카, 그쵸? 도심형 항공이라고 해요. 뭐 헬리콥터는 아니고, 그쵸? 도심에서 도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말 짧은, 결국에는 뭐 도심 정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뭐 시장 규모 1723조 원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UAM 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게 이제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신문사에서 이게 보면은 하나 시스템의 버터플라이, 그죠? 이거 항공우주의 미래형 이동체, 현대자동차 그룹, 이게 파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뭐 이미지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뭐 하는 회사냐 아시겠지만,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뭐 자주포 장갑차, CCTV, 이게 결국엔 방산 쪽 기업이었어요. 방산 기업이었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원래 항공과 방위 산업, 그러니까 국가 기반 산업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엔진, 로봇, 보안, IT 솔루션 이런 걸 제조하는 회사였고, 이 회사의 원래 사명이 뭐였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삼성 테크윈이죠. 삼성이 갖고 있었죠. 그죠? 네, 삼성 테크윈이 삼성에서 테크윈을 하나한테 팔았죠. 그죠? 2014년 11월에 팔았습니다. 2014년 11월에 팔았고요. 그래서 2015년 7월에 사명을 하나테크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확히 지금의 명칭이 4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하던 이 CCTV 산업 있잖아요. 이거를 분리해서 하나테크윈이나 신설법인을 만들었고, 거기를 자회사로 두었습니다. 지금 비상장이죠. 결국 이 CCTV는 지금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삼성그룹의 모든 장비 사업을 도맡아서 했었던 시너지 기업으로 뭔가 시큐리티 사업부 이런 쪽에서 되게 강자였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UAM, 그쵸? 이게, 그죠?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 2조 7천억. 코스피 총 126이고요. 그죠? 외국인 지분이 20%. 동일업종 PR이 평균 32배. 이게 그 코로나 때 15,000원까지 갔던 게, 그죠? 지금 얼마죠? 55,000원 정도면 몇 배죠? 4배는 좀 안 되네요. 3.6배 정도 되나요? 이 코로나 가격 보지 마세요.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보면은 한 70% 80% 오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보면. 근데 모든 종목이 거의 그렇게 올랐습니다. 차트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올해 상반기 좀 힘들었어요. 올해 1월 초에 잠깐 반짝하는 데 했더니 힘들었는데 결국 신고가를
하반기 들어서 6월달부터 만들고 있고 이때도 좀 조정받는다 했으나 어제 장대 양봉과 함께 지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은요, 그죠? 아까 2018년에 사명을 완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때 매출이 4조 4천억, 그 다음에 5조, 작년 코로나 때 5조 3천억 안 줄었네요. 매출이 코로나 때도. 이게 왜냐면 국가 기반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매출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그래도 상당히 20% 이상 늡니다. 그쵸? 영업이익이 사기년치를 봐도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낮았던 회사가 내후년 정도면 두 자릿수대로 10%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회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채, 뭐 채권 이런 발행들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여전히 좀 높다는 게 좀 이슈고요. 하지만 회사가 또 유보율, 헌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산도 꽤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R로 쳤을 때 순자산 가치로 치면은 싸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PER로 치면은 올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올해 이거 반기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보면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격이 오르면서 좀 비싸졌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목적은 저는 이게 성장을 하는데 결국은 ROE랑 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그죠? 두 자릿수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 원동력은 이거라고 보는데 이게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기 위한 가시화되는 게 한 24년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3년 뒤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 오늘의 노트입니다. 어제는 시장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라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있고요. 이 하나라는 그룹이 옛날에 방산, 뭐 태양광, 그죠? 뭐 대체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체질적 변화가 기업이 일어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변화가 그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저는 UAM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6G로 나아가는 우주산업 여기에 이 우주산업에 이게 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현대차 그룹이나 그죠? 항공우주나 아니면 요 하나그룹 이게 있을 텐데 요 기업이 체질적인 변화를 하는 이런 최상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기존의 방산과 화학 하나솔루션이죠. 이쪽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 능력 똑같은 말인데요. 새로운 성장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새로운 그죠? 그리고 하나그룹이 지금 하는 게 수소 모빌리티가 UAM이죠.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같아요. 이게 핵심 같고요. 결국에는 하나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그죠? 정해진 건 없는데 이 계열사에서 결국 항공기 정거장 뭐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항공기 소재, 태양광, 수소, 그죠? 들어가는 여기에 대한 소재 이런 거를 맡게 될 거고 계열사별로 각각 다 모든 이 에어 모빌리티 있잖아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열사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UAM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요 정도로 좀 보시고요. 주가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성장한다, 새로운 성장한다 이렇게 좀 맥락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제가 아마 이번 주 조금 휴가를 냈는데 수요일부터 금요일 영상은 늦게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